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7 생활 자립과 노년의 기술 사와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문자, 앱, 영상 통화까지 배우는 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나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저걸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주저했던 적. 혹은 복잡한 앱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거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웠던 적 있으실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디지털 기기로 연결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끼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문자, 앱, 영상 통화까지 배우는 법이라는 제목처럼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히 전화 통화를 넘어 우리 시니어의 생활 자립과 노년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 시즌 7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주제로 다루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활용하여 편리하고 즐거운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노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일부 왜 스마트폰은 시니어의 필수 기술일까요?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에게도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소통과 연결의 다리, 가족, 친구와의 연결,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나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교류 확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으로 친구들과 그룹 채팅을 하거나 관심 있는 온라인 동호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의 동반자, 정보 습득,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하여 정보를 얻고 뉴스나 건강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 날씨 확인, 지도 앱으로 길 찾기, 은행 앱으로 금융 거래, 온라인 쇼핑, 택시 호출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건강기록 앱, 만보기 앱 등으로 자신의 건강 지표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락과 취미, 유튜브로 원하는 영상을 보거나 간단한 게임을 즐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대비, 긴급 상황 발생 시 119 등 비상 연락처에 빠르게 연락하거나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순히 통화를 하는 기기를 넘어 우리 시니어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2부 디지털 격차 현명하게 극복하기. 스마트폰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너무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만드는 흔한 어려움과 그 극복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실수 두려움. 잘못 누르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상한 데로 연결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함에 대한 부담. 너무 많은 기능과 복잡한 메뉴 때문에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신체적 어려움. 작은 글씨. 스마트폰 화면의 작은 글씨 때문에 눈이 피로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손떨림 둔함. 손떨림이 있거나 손가락이 둔해 터치 조작이 어렵습니다. 청력 집중력 저하. 온라인 강의나 영상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설명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 위험에 대한 걱정.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혹시 나도 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에 스마트폰 활용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3부 스마트폰 핵심 기능 마스터하기. 문자, 앱, 영상 통화까지 배우는 법.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에게 가장 유용하고 자주 쓰이는 핵심 기능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앱, 영상 통화까지 배우는 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문자 메시지 보내고 받기. 간편한 소통의 시작. 문자 보내기 받기 가장 기본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받아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사진 동영상 보내기. 사랑하는 손주들의 사진이나 가족 여행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법을 익히세요. 이는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단체 문자. 경조사나 모임 공지 등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문자를 보내는 법을 익혀두면 편리합니다. 둘째, 핵심 앱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배우기. 스마트폰의 기능은 앱으로 확장됩니다. 몇 가지 유용한 앱 사용법부터 익히세요. 카카오톡 또는 라인 등 메신저 앱.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입니다. 무료 메시지, 음성통화,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사진 동영상 공유, 그룹 채팅 등 활용도가 높으니 가장 먼저 익히세요. 유튜브. 원하는 정보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앱입니다. 뉴스, 드라마, 영화, 건강정보, 요리법,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 앱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날씨, 뉴스, 맛집, 여행 정보 등 무궁무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날씨 앱. 오늘과 내일의 날씨, 미세먼지 농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외출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 앱. 계좌 잔액 확인, 간단한 이체 등 금융 업무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앱. 버스, 지하철 도착 시간,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합니다. 셋째, 영상 통화 즐기기. 얼굴 보며 마음 나누기. 카카오톡 페이스톡이나 애플의 페이스타임 등 영상 통화 기능을 익히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나 손주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부, 스마트한 시니어의 안전하고 현명한 스마트폰 활용법.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사기 예방.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 금지. 택배, 건강검진, 자녀 사고 등을 사칭하는 문자나 인터넷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요구 시 주의. 정부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비밀번호, OTP 번호, 신분증 사진 등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1332. 의심스러운 상황은 즉시 가족과 상의하고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세요. 비밀번호 관리. 쉬운 비밀번호는 피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남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스마트폰 설정으로 편리성 높이기. 글자 크기 키우기.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가장 크게 설정하면 화면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확대 기능 활용. 필요한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거나 설정에서 확대 기능을 켜두면 편리합니다. 소리 조절. 통화 소리나 알림 소리가 잘 들리도록 볼륨을 크게 설정하세요. 음성 입력 출력. 글자 입력이 어렵다면 마이크 버튼을 눌러 말로 입력하거나 화면의 글자를 읽어주는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셋째, 안전하고 현명한 충전 습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 중에는 통화나 게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충전을 중단하세요. 넷째, 비상 상황 대비. 긴급 전화 설정. 긴급 통화 번호 119 등을 빠르게 누를 수 있도록 설정해두세요. SOS 기능. 스마트폰에 SOS 기능을 설정해두면 위급 시 가족에게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5부 어디서 배울까요? 나에게 맞는 디지털 교육 찾기. 스마트폰 활용, 혼자 배우기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훌륭한 배움의 장소가 많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배우기 가장 친밀한 선생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역시 자녀나 손주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내심 있는 선생님 찾기.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할 때 나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쳐 달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질문 막연하게 스마트폰 가르쳐줘 하기보다 카톡으로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세요. 작은 보상 감사 표현. 가르쳐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들도 더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용하기.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배우며 친목도 다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지자체. 일부 주민센터나 지자체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제공합니다. 도서관, 평생교육원. 도서관의 정보화 교육이나 평생교육원의 스마트폰 활용 강좌도 좋은 선택입니다. 통신사 대리점. 일부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시니어 대상의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셋째, 온라인 학습 활용하기.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강좌, 시니어 카카오톡 배우기 등을 검색하면 쉽고 자세한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부 실제 사례 이야기. 7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시면서 멀리 사는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해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딸들도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해도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워 번번이 거절하셨고 결국 소통의 단절로 이어져 우울감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배우면 가족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가장 먼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기초 강좌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강사의 말도 어렵고 터치 조작도 서툴러 내 나이에 뭘 배우겠나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복습하며 노력하셨죠. 3개월 후 놀랍게도 이분은 카카오톡으로 딸과 손주들에게 문자, 앱을 보내고 영상통화까지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매일 손주들의 학교생활 이야기도 듣고 딸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요리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유튜브로 건강정보 영상도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며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도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 활용 기술을 익혀 스스로 생활 자립을 이루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한 노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스마트폰은 시니어에게 가족 친구와의 소통, 정보 습득, 생활 편의, 위급 상황, 대비 등 생활 자립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디지털 격차는 흔한 어려움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자, 앱, 영상통화까지 배우는 법 등 핵심 기능부터 차근차근 익혀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 사기를 항상 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며 안전하게 사용하라. 가족, 노인복지관, 지자체 등 다양한 배움의 장소를 적극 활용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은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지금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시니어 시대의 여러분,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삶을 더 넓고 깊게 확장시켜줄 마법의 문과 같습니다. 혹시 디지털 세상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마트폰 글자 크기를 키우고 카카오톡으로 손주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 자립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알면 덜 두렵고 함께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생활 자립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과 이동의 자유운전 중단 이후 대중교통 복지 차량 활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가용 없이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비결을 찾아드릴게요. 당신의 생활 자립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